자, 그럼 기존 매장 내부부터 보겠습니다. 내부 사진과 도면을 보면 바 위치가 출입구에서 조금 걸어가서 주문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면을 보면 바의 위치가 외부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문 입구 바로 앞에 계산대가 있습니다. 컨셉이 테이크아웃 매장이니까 테이크아웃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 앞에 계산대와 밖에서도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메뉴판을 TV 패널로 변경한 것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신메뉴를 추가하고 나서 메뉴판은 어떻게 바꿀지, 광고물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패널 이미지를 변경해주는 대형 업체들도 많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TV 패널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가보면 대부분이 TV 패널로 쓰고 있습니다. 이 TV 패널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장이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광고도 수시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음, 외관 인테리어입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넓고 어닝도 색이 모두 해졌습니다. 아쉽게도 저녁에 찍은 사진이 없는데 저녁에도 매장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서 봤을 때 매장 분위기가 밝아 보이도록 간접 조명을 설치했고 외부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기 편하도록 외부 파사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외부 파사드는 주문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테이크아웃 고객들이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사진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음향이 따로 조절이 되는 앰프를 사용했습니다. 외부에 음악이 나온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외부 배너입니다. 프레임 자체를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저렴한 커피를 판매하더라도 맛은 무조건 좋아야 하며 인테리어, 광고물 등이 고급스러워야 합니다. 철제 프레임 배너들이 일반 배너에 비해 배로 비싸지만 매장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테이크아웃 컨셉으로 방향을 잡은 후 바 구조 변경, 간판, 외부 파사드 변경, 외부 음향, 배너, 내부 인테리어 가구 등을 변경하여 전체적인 매장 분위기를 전환하였습니다. 꼭 창업 전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를 구상하세요. 세 번째, 메뉴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메뉴가 단조롭습니다. 개인 매장의 대부분이 사진에서 보이는 정도의 메뉴이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하지만 변경된 메뉴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메리카노의 종류입니다. 기호식품인 만큼 특색 있는 아메리카노를 3가지 라인으로 세팅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고소한 느낌의 아메리카노와 매니아들을 위한 산미가 있고 향이 특이한 스페셜 아메리카노, 그리고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까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면 관리하기 힘든 단점이 있지만 고객들에겐 전문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타 카페에서는 잘 판매하지 않는 스페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판매함으로써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저녁 손님을 모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픈을 하고부터 스페셜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점점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타 메뉴들도 보겠습니다. 스무디, 프라페, 놈커피, 프로틴 음료 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음료들을 추가하였고 이름들도 음료 컨셉에 맞는 이름들로 변경하였습니다. 메뉴의 프라페 스무디 이름 자체도 2배 진한 컨셉으로 사람들에게 진한 맛을 어필하였습니다. 메뉴 개수도 기존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카페는 기호식품을 파는 곳입니다. 또한 고객들은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에 메뉴의 다양성이 필요하며 특색 있는 시그니처 음료들도 필요합니다. 바로 디저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페를 하시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일 겁니다. 영업적인 부분들이 있어 만드는 과정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바리스타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디저트 메뉴로 세팅되었습니다. 와플, 샐러드, 샌드위치, 토스트, 마카롱 5가지 파트로 되어 있으며 테이크아웃을 하기에도 최적의 메뉴로 세팅되었습니다. 샐러드와 샌드위치 같은 메뉴는 미리 준비만 해놓는다면 바로바로 나갈 수 있어 테이크아웃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제대로 된 디저트 카페가 없어 더욱 효과가 좋았으며 와플 같은 경우 학생과 젊은 층들에게, 샐러드는 다이어트와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토스트와 샌드위치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저트 메뉴를 한다면 손은 확실히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찾아오는 손님을 만드는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저트 메뉴가 너무 특색이 강하면 음료가 죽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배달 포장의 변화입니다. 근 1년간 코로나 때문에 배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음료와 얼음을 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일단 싱거워진다거나 그런 맛을 해치지 않고 고객들이 냉장, 냉동고에 그대로 하루 이틀 보관해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을 받도록 했습니다. 디저트도 깔끔한 포장지를 사용해 포장 패키지를 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장의 배달의 민족 리뷰 점수는 5.0점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배달 매출만으로도 리뉴얼하기 전 매장의 매출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노, 베리에이션 음료, 시그니처 음료, 디저트 등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여러 나이대를 커버하고 식사 대용을 찾는 고객층도 확보됨에 따라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 기존 매장보다 6배 이상의 매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 큰 틀의 것들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업을 준비 전 혹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트리플A 커피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저희 회사에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이 들어갔지만 전문가인 저희들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챙겨야 성공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성공에 가까운 매장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 창업랩의 권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